이 막연한 불안감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우신가요?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줄 토지 투자의 내비게이션 송진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인피플 컴퍼니 대표 송진아입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혹시 임장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에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만나볼 지역은 충청남도 아산시입니다. 이 아산시는 수출액과 무역 수지 모두 전국 1위로 충청남도의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선도 도시이자 이 중부권 최고의 산업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충남 아산시 먼저 입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아산에 대해서 오늘 입지적으로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산. 저희가 부동산을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산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 아산을 공부하기 전에 아산 주변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산은 요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저기 색깔 다르죠? 자, 그 위에는 평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당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천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택 모르시는 분들 거의 더 없으시죠? 자, 평택은요,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2015년부터 굉장히 핫해졌고요. 지금도 신도시 만들어내라고 그다음 브랜시티 개발까지 해서 굉장히 지금 핫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당진은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로 인해서 굉장히 철강의 메카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고, 천안은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렇게 아산 주변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업들이 뭐 때문에 들어왔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역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원자재를 수입해서 이걸 가공해서 역수출하는 나라다 보니까 무역에 굉장히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환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 수입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이쪽 항구 쪽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하기 가장 가까운 평택 항만이 이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택, 천안, 당진보다 아산에 대한 걸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고속도로가 아산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70년 7월 7일에 개통이 되면서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전부 다 대도시로 다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자, 안성 IC가 만들어지면서 왼쪽에 평택, 오른쪽에 안성. 그래서 평택도요. 고속도로의 IC 힘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천안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에 IC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더 빨리 성장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평택에서 자, 아산 쪽으로 온 게 아니라 평택에서 당진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당진이 IC가 만들어지면서 서해안고속도로 때문에 더 빨리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산은 저희가 온양온천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온양온천을 갔는데요. 온양온천이 있는 이곳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관광을 가는 신혼여행과 수학여행을 갔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관광도시가요. 96년도에 현대자동차, 2004년도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유치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기업 도시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SOC가 올해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경부고속도로 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를 가로로 쭉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요. 자, 이 고속도로가 천안에서 당진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데요. 올해 첫 번째 개통할 것이 당진에서 아산까지 구간이 먼저 개통이 되고요. 아산에서 당진까지는 그 뒤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지금 개통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 평택에서 자, 아산의 인주를 통해서 익산까지 내려가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또 IC가 만들어질 개통을 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었다가 작년 4월 27일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서해선 KTX라고 해서 지금 평택에는 안중역, 그다음에 아산에는 인주역, 그다음에
당진에는 합동역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홍성까지 내려가는 지금 서해선 KTX까지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SOC가 이렇게 즐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네, 앞으로 많은 인구와 많은 산업단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전국에서 외지인 매매 거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 바로 이 아산시인데요. 외지인 매입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자연스럽게 상승 곡선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산시에 다양한 수요층이 몰리는 이유는 대형 호재와 함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신문 자료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인구와 부 둘 다 잡은 아산. 1인당 GRDP가 1억 원이 코앞이다 하는 기사가 났는데요. 작년 6월달 기사입니다. 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가 발표한 2025년도까지 세계 부자 도시 톱5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한국의 도시 두 곳이 있다. 바로 충청남도 아산과 경기도 화성이다. 자, 서울도 부산도 아닌 이들 도시가 전도 유명한 도시로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맥킨지는 기업에 주목했습니다. 아산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대형 산업단지를 높게 평가했는데요. 톱5의 이름을 같이 올린 이곳도요. 자, 에너지, 모바일 기술 분야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곳이 톱5에 다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미래. 앞으로 50년, 100년을 먹고 살 거리가 만들어지는 곳이 부자 도시로 선정을 한 건데요. 맥킨지는요, 2015년도에 10년 앞을 내다보고 2025년도에 지금 1등에서 7등까지 이렇게 부자 도시를 꼽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기업이 신흥 부자 도시를 이끌어서 자, 부자 도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기사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대한민국 부자도시 지형도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 산업도시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기업을 등에 업은 신흥 부자도시들이 급격히 성장하는 모습인데요. 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젊은 인력을 끌어모은 역량으로 풀이된답니다. 자, 충남의 온천도시로 유명했던 아산은 지난 10년 새 그야말로 상점벽해 있는데요. 무엇보다 맥킨지 예상처럼 자, 부자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인력들이 자, 경기도로 왔다가 수도권으로 왔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아산을 내려가고 있어서 젊고 강한 도시 아산이 만들어지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평균 연령이 아산이 38.7세입니다. 그만큼 젊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차 입주에 협력사가 늘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요, 자,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1천억을 아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투자가 들어갔고요. 2019년도에 MOU 체결을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투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10조는 시설 투자를 하고요. 3조 1천억은 R&D 연구개발비로 지금 투자를 하는데요. 자, 앞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곳에서 추가로 계속 산업단지를 넓힐 계획들을 두고 가지고 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협업하는 회사인 유럽의 정말 대기업들이 지금 또 아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도 많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자동차가 아산에서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오닉6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아이오닉6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자, 올 5월 달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요. 자, 2030년도까지 21조 원을 투입해서 국내 전기차 생산 능력을 144만 대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과요. 현대차그룹 전기차 생산량을 세계의 전체 현대차, 기아차를 45%를 전기차는 한국에서 만들겠다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겠다 이렇게 또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까지 더해지면 지금 더 핫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아산 공장에 있는 부서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아산 공장에 전기차 100% 투입이 가능한 라인 구조를 다 만들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인터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미래차 사업은, 자, 미래차는요,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과 다 협업이 정말 중요한데 이 협업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곳이 아산이라고 하는 인터뷰도 같이 할 정도로 아산이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박경기 아산시장이 현대차를 방문해서요. 그래서 전기차 아이오닉 6를 생산하는 현장을 둘러보면서 자, 지속적인 지역 투자 확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 힘써주라고 부탁까지 하고 온 내용 기사로 같이 올려놨습니다. 자, 아산에 대기업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대모비스가요. 아산 인주에 제2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 달부터 가동이 들어갔는데요. 400억을 투자하고요. 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또 거둬들인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혜태제과하고 크라운 제과가 또 아산으로 옵니다. 자, 크라운 제과는 아산에 있고요. 공장을 더 증축해서 산업단지를 늘리는 거고, 그리고 혜태제과는 지금 대구에 있는데 대구 공장을 또 아산으로 옮겨오는 걸로 MOU 체결을 한 겁니다. 자, 저희가 많이 하는 미온을 만드는 대상 아시죠? 식품 종합 기업으로 지금 대상에 대한 물건을 뭐가 만드냐 하고 제가 한번 봤더니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식품들이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도 수출하기 좋은 쪽 아산 인주 산단에 공장하고 물류창고 신설을 하죠. 그래서 일자리 자, 대상이 오게 되면요. 일자리가 2,000명이 창출이 되고요. 생산이 1조 997억 원, 부가가치가 1,687억 원의 변화를 기대해 볼 만큼 이렇게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아산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대기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역하기 좋은 곳이라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아산시가 대표 브랜드 투자 유치를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 기사를 같이 올려놨는데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 이렇게 해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일자리도 가장 많은 도시로 3년 연속 대상을 받았는데 똑같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자, 이걸 보면요. 아산이 본격적으로 뜬 것은 언제냐? 2020년부터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사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산이 대한민국 수출 1위 도시이자 OECD 국가 기준으로 5위, GRDP를 자랑한다는 이야기는요. 박경기 시장이 이번 달에 자, 어디 갔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요. 아시안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 아산을 이렇게 자랑을 한 기사 같이 올려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곳이 아산이라고 보면요. 그러면 국가는 어떻게 해줄까요? 네,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계속 SOC를 더 깔아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님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 오신다고 봐요. 그러면 집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남편이든 부인이든 오실 때 굉장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밥상 차리고 굉장히 돈을 벌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아산시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자, 아산의 GTX가 신호선을 또 신호선을 놓으려고 또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 국가가 하죠. 자, GTX라고 하면요. 수도권 급행철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서울과 경기도로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곳에 자, 천안에서 그다음에 아산까지 내려가는 것을 지금 타당성 여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경제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 GTX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진단이 지금 되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GTX까지 또 아산에 내려간다고 하면 아산은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만들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죠. 누구랑? 경기 남부하고요. 그다음에 충남 북부에 만들어지는 곳인데요.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같은 걸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 미래의 산업을 자, 벨트로 하나로 묶겠다. 자, 이런 건데요. 여기에 자, 우리 2호선 서울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 2호선 전철이 강북하고 강남을 이어주죠. 순환철도잖아요. 똑같이 자, 경기도와 충남 북부를 이어주는 순환철도가 또 여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순환철도 건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가 이미 이번 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아산에 지금도 굉장히 많은 SOC가 깔리고 있는데 또 이런 SOC까지 추가로 그런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지겠죠. 자, 꼭 건의된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아산을 되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네, 아산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 충남 아산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신문 자료를 놓고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산은 아직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투자 가치가 그만큼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고요. 기업 투자가 정말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자,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겠죠. 그런데다가 국가는 SOC를 통해서 접근성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정말 높은 곳이고요. 토지 투자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다고 하면 저는 아산을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지 투자에 관심 있으시다면 충청남도 제2의 도시이자 충남 부자도시 1위인 아산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부자 되세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전화 02-3772-0109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 두 가지 열려 있습니다. 편하신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문자 고민인데요. 바로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66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지인에게 토지 투자를 추천받았다고 하는데요. 신도시로 지정된 곳의 맹지인데 이 도로가 없는 맹지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부분이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도로가 없는 맹지 투자 어떻게 보실까요? 아, 네. 신도시가 지정된 곳은 맹지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지적 편집도를 켜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산에 인주면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자, 아산 인주면이 이쪽인데요. 여기가 약 26만 평의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을 보시면 자, 도로가 자, 여기 도로가 있는 표시 하얀 표시로 돼 있죠. 하얀 표시로 돼 있는데요. 하얀 표시 안 돼 있는 것은 거의 다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없는 곳인데도 이곳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이렇게 세부 도로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만약에 신도시로 지정된 곳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맹지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신도시로 지정된 곳이면 전체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지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고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8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토지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5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에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막 바뀐 토지를 추천받았다고 하시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이제 개발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제 막 바뀐 토지를 추천받았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바뀐 지역이지만 개발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이 부분 투자해도 괜찮은지 의견 어떻게 보시고 계실까요? 아, 네. 계획관리는요, 저희가 용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은요, 계획관리는 비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 곳, 도시가 커지면 도시 지역도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더 확장이 되는 도시 지역에 예상하고 계획 관리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용도 변화가 됐다는 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비도시 중에서 가장 건폐율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예요. 똑같은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 녹지 가지고 있다 하면 집을 짓는다고 하면 바닥 20평
높이 80%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하면요. 계획관리는 똑같은 100평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0평, 40% 높이 100%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가 상향이 될 때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오르는데요. 계획관리는 혹시 계획관리가 실수요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지는 제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실수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꼭 길이 있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뭔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요. 4m 이상의 도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끼고 있는 계획관리 쪽에 있는 토지라고 하면 실수요 목적도 그리고 가수요 목적도 다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계획관리 땅은 저희는 사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용도 변화로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의견 주시면서 실수요일 경우에는 도로가 있는 곳이면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